이번 시간에는 웹 서비스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그 웹 서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웹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웹 브라우저에서 어떤 요청을 받아서 그 클라이언트에게 HTML이라고 하는 문서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HTML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즉 하이퍼 텍스트, 보통 우리가 인터넷을 하다 보면 어떤 링크가 걸려 있는 곳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손 모양으로 바뀌는, 그래서 클릭을 했을 때 다른 데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이퍼 텍스트라고 하는데요. 그런 하이퍼 텍스트로 마크가 되어 있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그런 랭귀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것이 일반적인 인터넷에서의 문서 형태인데요. 이것을 통하여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를 통하여서 각각의 그런 각 페이지마다 그 글자 크기 또는 그림 배치, 링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문서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파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그 클라이언트가 웹 서버에게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을 반환해 줄 수 있는,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웹 서버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웹 서버는 정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즉, 있는 파일을 그대로 클라이언트에게 전송을 해주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그림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전송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예전에는 정적인 서비스만으로도 모든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일반적으로 게시판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시판, 자료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게시판의 일종이죠. 이런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수시로 데이터들이 입력이 되고 클라이언트에 의해서 그것이 검색이 되고 또 그것이 순서가 바뀌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HTML이라고 하는 파일을요, 그 클라이언트에서는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수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제 해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반면에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는 사람이 그 취향에 따라서 순서도 바꿀 수 있고 또 검색을 해가지고 나오는 결과물들도 고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들은 동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적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것이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웹서버는 그 정적인 문서만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감당하고, 데이터베이스는 동적인 그런 서비스들을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이에 그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중간에서 이 둘의 연결 부분을 감당하는 프로그래밍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 웹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웹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세 가지 요소,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웹 서버,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세 번째 웹 프로그래밍 랭귀지. 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웹 서비스를 제공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른 웹 서버와 데이터베이스의 그런 기능들은 대충 알겠는데, 그럼 이 웹 프로그래밍 랭귀지, 웹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 서버는 실질적으로 HTML 문서만을 다룰 수 있습니다. 반면에 데이터베이스 안에 그런 여러 자료들을 입력을 하고 이런 것을 검색하고 이것을 결과물을 출력 받을 수 있는 그런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는 모든 문서는 HTML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HTML 문서 안에 어떤 버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요, 이것을 눌렀을 때 그것에 대한 작동이 이 웹 프로그래밍 언어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 작동을 통하여서 이 웹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자료들을 검색하고 조합해가지고 하나의 문서를 만들어서 웹 서버한테 돌려줘서 웹 서버는 그것을 HTML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웹 서버와 웹 프로그래밍,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런 세 가지로 주로 쓰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각각 아파치, 그리고 PHP, 그리고 MySQL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 오픈 소스예요. 오픈 소스로 돈을 내지 않고도 다운을 받아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면서도 상당히 그 안정성이 인정받은 그런 이 프로그램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이제 오픈 소스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리눅스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점점 윈도우즈 또 뭐 맥 이런 이 여러 그 컴퓨터 서버에서 이 아파치, PHP, MySQL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이 요소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째 글자 아파치의 A, 그리고 PHP의 P, 그리고 MySQL의 M, 이 세 가지를 따서 APM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툴 세트를 제공을 하는 거죠. 자, 이것과 별도로 윈도우즈에서는요, 또 다른 자기네들만의 그런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아파치 대신 거기서는 IIS라고 하는 웹 서버와 그 다음에 PHP 대신 ASP, 그리고 MySQL 대신 MS SQL이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 이 윈도우즈 서버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것들은요, 다 유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윈도우즈 서버를 운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가격적인 그런 부담을 그렇게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참고로 이 SQL이라고 하는 거, 요것은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그런 형태를 뭐 흔히 칭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그 서버를 직접 내가 구축을 해서 작동을 시키려고 한다면 바로 이 세 가지 웹 서버인 아파치와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인 PHP,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인 MySQL을 내 컴퓨터에 깔아서, 내 서버에다 깔아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물론 호스팅에서는 호스팅을 제공하는 그 업체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놓고 우리는 단지 그런 서비스를 만들기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물론 이제 서버를 직접 구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웹 호스팅을 사용을 하지만, 웹 호스팅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도움들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을 통하여서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그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웹 호스팅을 하는 그런 업체들의 그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그 두 군데거든요. 한 군데는 한국에서 웹 호스팅을 제공하고 있는 미리네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이고요. 또 한 군데는 제가 주로 미국에서 사용하는 블루호스트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미리네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는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몇 년 동안 이곳에서 그 호스팅을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서비스에 만족을 했기 때문에 이 비교의 그런 부분에서 같이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미리네닷컴의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웹 호스팅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웹 호스팅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호스팅이 있어요. 무차단 풀 SSD 호스팅, 풀 SSD 호스팅, 64비트 기가 호스팅, 리눅스 기가 호스팅, 블로그 호스팅, DB 외부 접속 호스팅,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웹 호스팅을 처음에 시작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리눅스 기가 호스팅을 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가격적인 면에서나 여러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64비트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호스팅이 32비트 호스팅인데, 이 64비트 호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트 수가 2배가 많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속도가 2배 정도 빠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SSD라고 하는 것은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 그래서 하드 드라이브,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뭐 7500 rpm, 5400 rpm의 드라이브가 아니라 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이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가 호스팅의 내용을 보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그 3기가, 4기가, 6기가, 11기가 호스팅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가격이랑 같이 보면 3기가는 뭐 2만원, 연에 2만원, 그리고 뭐 4기가는 연에 6만원. 그래서 뭐 3기가 호스팅을 하면 한 달에 한 1,600원에서 1,800원 그 정도 선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그런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 미리네닷컴에서 그 호스팅을 할 때는 이 이름에서 약간 현혹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보통 저희가 3기가 호스팅이라고 하면 저장 공간을 3기가를 주는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여기서는 저장 공간은 실질적으로 1기가고요. 트래픽을 3기가를 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정 용량 1기가와 트래픽량 3기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봤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내가 파일을 올릴 수 있는 그 용량은 1기가고요. 반면에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통해서 하루에 3기가의 데이터 양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저장 용량 1기가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100메가짜리 동영상을 10개를 올릴 수가 있고요. 뭐 2메가짜리 그림 파일, 사진을 500개를 올릴 수가 있는 그런 정도의 용량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그 DVD가 나오기 전에는 CD로 동영상을 이렇게 공유하는 때가 많았었는데, 일반적으로 CD 하나에 동영상을 집어넣었을 때 750메가 정도의 동영상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계정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 한 편 정도는 어떻게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용량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다만 여기에 접속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영화 한 편을 보았다라고 하면요, 만약에 700메가의 그런 동영상을 한 사람이 보면 트래픽은 700메가를 사용을 한 거고요. 두 사람이 보면 1.4기가, 세 사람이 보면 2.1기가, 네 사람이 보면 2.8기가, 즉 다섯 번째 사람은 이 동영상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즉 오전에 이 서비스가 시작이 됐는데 3기가의 그런 데이터 트래픽량이 정오에 이렇게 다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 서비스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오후에는 홈페이지를 그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장 공간뿐만이 아니라 이 트래픽 양은 그곳에 접속하는 사용자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MySQL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무제한입니다. 메일 계정을 2개를 사용을 할 수 있고요. 포워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사이트에 도메인을 몇 개를 연결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가격은 그 1년에 2만원, 이것이 가장 싼 그런 이 서비스인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그 매력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미리네닷컴 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이트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은 바로 이 오픈소스의 익스프레스 엔진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익스프레스 엔진은 조금 이따 잠깐 말씀드릴 그런 CMS의 그런 일종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익스프레스 엔진에는 쉬운 설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내 서버에 업로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터넷상에서 바로 이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라든가 새로운 어떤 뭐 레이아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내 그 홈페이지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상당히 편하게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이라서 이 익스프레스 엔진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리고 관리하는 그런 컨셉으로 지금 이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프레스 엔진을 잘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 있는 모든 호스팅의 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이것 외에도 그 테크노트, 텍스큐브, 뭐 워드프레스, 특히나 워드프레스는
세계적으로 아주 각광을 받는 그런 CMS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서비스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블루호스트닷컴의 그런 이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호스트닷컴에 보시면 첫 화면에서 Get Started Now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서 지원하는 플랜을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베이직 플러스 프라임인데요. 베이직은 한 달에 3불 45전이라고 하는 이 금액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플러스와 프라임으로 갈수록 가격은 더 비싸지고요. 차이점은 뭐냐면 웹사이트를 하나를 만들 수 있고 언리밋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웹사이트를 하나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서버에 내가 렌트를 해서 호스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베이직에서는 오직 그 사이트 하나만을 만들 수가 있고요. 플러스 이상에서는 거기에 여러 개의 사이트들을 만들어서 마치 서브리스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웹스페이스는 베이직이 50기가죠. 미리네에 비하면 미리네 1기가 저장 공간에 비하면 무지하게 큰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와 프라임에서는 언미터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밴드위스는 트래픽을 의미를 하는데요. 여기도 언미터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언미터드는 언리미티드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언리미티드는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언미터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제한은 두지는 않지만 부하가 많이 걸리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언미터드의 그런 의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도메인을 하나를 프리로 제공을 하고요. 물론 이것은 1년 동안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크드 도메인, 아까 얘기했던 포워딩이라고 하는 것을 5개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매력적인 것은 바로 이 서브 도메인인데요. 서브 도메인을 25개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서브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제가 a교회.org라고 하는 도메인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교회에 중고등부나 주일학교 또는 청년부 이런 곳의 홈페이지 제목을 child.a교회.org 이런 식으로 또는 youth.a교회.org 이런 식으로 그 a교회.org라고 하는 그런 이 원래 도메인 앞에 다른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바로 이 서브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브 도메인 25개라고 하는 것은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단 블루호스트닷컴에서 계정을 신청을 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바로 이 가격에 있습니다. 한 달에 3불 45전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 위에 보면 노멀리 7불 99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은 무엇이냐면 처음에 내가 한번 등록을 할 때에는 3불 45전에 적용이 되지만 그것이 리뉴얼 될 때는 그 기간이 지나서 리뉴얼 될 때는 3불 45전이 아니라 7불 99전으로 리뉴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블루호스트닷컴에서는 1년을 계약할 수 있고요. 2년, 3년까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년을 계약을 한다면 첫 번째 1년 계약할 때는 3불 45로 계약이 되지만 2년째 리뉴얼을 하게 될 때는 7불 99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저렴하게 이 서비스를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처음에 3년 것을 한꺼번에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즉 3불 45전을 36개월로 하게 되면 124불이 조금 넘는 그런 금액이 나오는데 그 금액을 지불을 하게 되면 3년 동안 웹 호스팅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 1년은 무료 도메인으로 사용을 할 수 있으며 2년째부터는 도메인도 연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 4년째가 되면 리뉴얼을 할 때는 이 7불 99에 적용을 받는 형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3불 45전은 이 정도의 서비스에 3불 45전은 어느 정도 저렴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리즈너블 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금액이지만 7불 99전으로 뜨게 되면 조금은 부담이 되는 그런 금액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그 홈페이지를 잘 운영을 해서 그 홈페이지가 정말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계속 연장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길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CMS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MS라고 하는 것은요,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래서 컨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전에 처음에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요, 저희가 직접 HTML을 코드로 해서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동적인 서비스들은 사실상 불가능했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시판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야만 가능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는 다른 그 게시판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게시판 흉내를 내는 그런 형식을 사용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1단계 HTML 이 상태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받아서 이 게시판을 홈페이지의 일부로 사용을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그것이 이제는 완전히 게시판 생성과 또는 HTML 작성, 기타 기능들을 하나로 묶어서 아예 컨텐츠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이것을 바로 CMS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CMS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엑스프레스 엔진,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워드프레스, 그리고 한국의 또 테터툴스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누보드 등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컨텐츠들을 직접 만들고 통괄적으로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엑스프레스 엔진을 저희가 주로 사용을 해서 이 홈페이지를 만들게 될 거고요. 그 엑스프레스 엔진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바로 쉬운 설치. 내 홈페이지에 어떤 기능을 부여를 하고 싶으면 다른 웹사이트에서 그 어떤 기능들을 내 컴퓨터로 다운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내 그 호스팅하는 곳에 지정된 위치를 찾아서 업로드를 시키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FTP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자, 이런 단계가 사실은 좀 초보자에게는 쉽지 않은 그런 단계입니다. 일단은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관리하는 것도 불편하고요.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 위치에 제대로 업로드를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작업들을 초보자가 하기에는 약간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 쉬운 설치라고 하는 것은 내 컴퓨터에 접속하지 않고 바로 이 expressengine.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듈이나 레이아웃 이런 프로그램들을 내 웹사이트의 그 관리자 계정에서 버튼 하나를 클릭을 하면 이것이 바로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과거에는 내 컴퓨터에 모든 그 파일들을 다 저장을 해놓고 그것을 관리하기에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내 컴퓨터가 없어도 다른 인터넷에서도 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가지고서도 내 이 웹사이트를 관리하는데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능이죠. 자, 그래서 이제 대충 이론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짚어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블로스트.com에서 직접 계정을 신청을 하면서 거기에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